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은 키워드 살펴보기에 앞서서 미국 증시 전망 어떤지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선물 흐름부터 볼까요? 네, 개장 전 미국 증시 3대 지수 선물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간밤 유럽 증시가 일제히 내린 가운데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해서 보합권에서 조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유럽 증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영국의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예. 영란은행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시작으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일 의회에 출석해서 이틀간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예. 지난주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추후 통화정책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로 현재 연준 분위기가 매파에 가까운지 비둘기파에 가까운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매둘기 포지션을 취했던 파월 의장에 이어서 어떤 발언들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주식에서 채권으로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JP모건은 주식시장이 1,500억 달러, 우리 돈 191조 원 규모의 리밸런싱 세일을 겪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향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페니거지글로 전략가는 구프펀드나 연금펀드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리밸런싱 자금이 유입되면서 채권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MSCI 글로벌 주가 지수는 5% 상승한 반면 블룸버그 글로벌 채권 지수는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매 분기 말과 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데 이때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는데요. 연초 이후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주식 비중을 줄여서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그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연기금과 구프펀드의 경우 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을 6대4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확정급여 연금펀드는 목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최대 1,85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만 다른 펀드에 비해서 리밸런싱 규제가 엄격하지는 않아서 실제 규모가 이보다는 좀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또한 일본의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은 총 37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또 노르웨이 석유펀드는 180억 달러, 스위스 국립은행은 110억 달러어치 주식을 채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JP모건은 추산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해당 기금운용 관계자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가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리밸런싱이 필요한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주식 시장도 일부 충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JP모건은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라면서 이에 따른 주식 채권 교체 리밸런싱은 증시에 최대 5%의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밸런싱이 아니더라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끝이 보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JP모건의 예상대로 대규모 리밸런싱이 나온다면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 좀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겠네요.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는 채권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2년 동안 금리 상승기를 보내면서 채권 수익률은 최근 20년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가 큰 하이힐드 채권보다 우량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7%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 역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장 주목해야 할 자산으로 채권 상품을 꼽았는데요. 높은 이자를 원하면
높은 이자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단기물 채권, 향후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장기물 채권이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채권 단기물과 가격 차익이 큰 장기물을 나눠서 투자하는 바벨 전략도 효과적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와 전문가 의견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도 뭐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채권 관련 상품에 좀 대거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늘어나는 채권 개미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이미 연초부터 국내외 채권 상품에 대거 투자해 왔는데요. 올해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개인 투자자 올해 채권 순매수액은 18조 8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고 지난해 전체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채권 관련 상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채 3배 레버리지 ETF인 이 TMF와 만기 20년 이상 장기채 1배로 투자하는 ETF인 TLT가 대표적입니다. 두 ETF 모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요. 네. 특히 TMF의 경우 서학개미들이 올해에만 6억 달러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난해 서학개미 순매수 1위를 기록한 테슬라 순매수액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장기채 1배 ETF TLT를 연초 이후 2천억 원가량 매수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서학개미들이 채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블랙용 자산운용의 LQD가 있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는 동학개미들이 이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국채 울트라 30년물 선물 ETF와 함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를 각각 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